조선 초기 역사에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술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결정되는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태조의 첫째, 그러니까 그 조선이 유교 국가다 보니까 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원래 유교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줘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되게 충신이었어요. 고려의 충신, 조선의 충신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고려를 멸망시킨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안 좋은,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이렇게 되게 비난을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는 산으로 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라를 잃었다 생각이 돼가지고 밤낮으로 이제 소주를 먹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떤 분들은 소주에 중독됐다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술병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술병으로 죽고 이제 고려 그 태조가 되게 슬퍼해서 이제 술을 이제 금지를 시켜요. 그 전에도 뭐 이제 술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다가 그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그리고 그런 이후에 다시 이제 뭐 또 사람들이 술을 많이 아무리 금지를 시켜도 우리 미국의 금주령 사태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알카포네처럼 이렇게 뭔가 밀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생기는 거예요. 몰래 빚어 먹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차명이라고 하나요? 목을 치는 뭐 이런 거를 하더라도 어디선가 또 숨어서 또 술을 빚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지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세종대왕은 계속 금주령을 신하들이 요청을 해요. 금주령을 내리십시오, 내리십시오 하는데, 야 이게 금지해가지고 되겠냐? 이거는 아무리 내가 금주령을 내려도 사람들은 어디선가 숨어서 그 술을 빚기 때문에 내가 금주령을 내리는 순간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가지고 금주령을 안 내려요. 근데 또 웃기게도 세종대왕 본인 자신이 그 왕세자가 되잖아요. 원래 그냥 임금의 아들이었다가 나중에 양녕대군 대신에 이제 왕세자가 되는데, 그때에도 약간 죄송합니다. 계속 헛기침이 나와가지고 그 술이 약간 작용을 해요. 뭐냐면 이제 태종실록을 보시면 나오는데, 태종이 생각을 할 때 다음 왕위는 이제 양녕대군이 물려받을 것 같은데, 아버지도 쿠데타로 왕권을 잡았고 자기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왕자의 날을 2번을 거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미지 자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왕들은 칼을 많이 쓰고 막 되게 거친 이미지의 임금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년에 자기가 그 임금을 관두기 전 그 관둔해에 양녕대군을 이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맨날 하소연을 해, 신하들한테. 야, 얘가, 나는 양녕대군이 똘똘하고 착하고 그래서 얘가 나이가 차고 그러면 임금을 그러니까 왕자리를 물려줬을 때 임금의 역할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제 자식까지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 먹고 다니고 기생들 만나고 다니고 첩질하고 이런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계속 신하들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부추겼을 수도 있어요. 신하들이 먼저, 물론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은 인식의 차이지만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정 국가가 아니고 저는 내각 책임제 국가라고 보거든요. 왕의 권한이 없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왕들이 뭔가 좀 세게 뭔가 정책을 하려고 하면 신하들이 항상 하는 게 아니되옵니다 맨날 하잖아요. 막 통촉하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시대였는데,
태종이나 이런 분들은 몇 분은 이제 힘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뭐 세조 같은 그런 분들은 이제 막강했지만 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들은 이제 임금들의 힘이 거의 없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태종이 이제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었지만 이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자기 아들이 왕세자인데 이거를 내가 바꾸는 게 모양이 안 좋으니까 계속 신하들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또 신하들이 또 상소도 올려요. 양녕대군이 뭐 왕세자가 세자저하께서 뭐 이러한 뭐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상소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뭐 간청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가 교체로 가요. 교체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실록상의 얘기를 보면 처음에는 이 양녕대군한테 아들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신하들이 또 반대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태종이 물러나고 이제 양녕대군의 아들들이 왕이 되면 양녕대군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왕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러니 이 양녕대군을 제외한 이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주시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둘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효령대군은 실력에 보면 되게 착하게 나와요. 착하게 나오는데 맨날 웃고만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게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세계. 그리고 술을 일단 안 드셨거든요. 근데 술이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그 충녕대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외국이라면 거의 이제 저기 중국이겠죠.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주인이 그래도 한 잔 마시면서 권해야 그 사람도 마시지 막 지 혼자 마실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효령대군은 술을 마시지 않으니 물론 이제 일도 잘하고 잘하지만 충녕대군이 뭐 똑똑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지만 얘는 그래도 술은 한두 잔 좋아하진 않지만 한두 잔 그래도 마시지 않냐. 그러니 효령대군보다는 일 처리도 잘할 거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되게 잘할 거고 이런 그 이유들을 대요. 충녕대군으로 가는 이유를 둘째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그 술이 조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효령대군도 술을 드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냥 술을 마시기 싫어서 왜냐면 마실 수 있었다라고 제가 추측하는 건 양녕대군이 술 잘 먹죠. 아버지 태종도 이방원 그분도 술 잘 드시죠. 태조 그분도 술 잘 드셨고 그러니까 집안이 술을 마시는 집안인데 아들이 갑자기 술을 못 마신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충녕대군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잔씩 마시고 근데 본인이 끝까지 고집이 있어서 술을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 이런 여러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세종대왕께서 이제 왕이 되시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바로 그냥 왕위를 물려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세종대왕 저희 충녕대군한테 왕위를 주고 싶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냥 내 의견대로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처럼 모양을 맞춘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술 드시는 이제 그 왕위를 넘겨주시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신들이 올 때마다 계속 이제 이런 연회 같은 거를 할 때도 자기는 많이 마시진 않지만 이렇게 술을 같이 좀 마시고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에서는 술을 이렇게 한 잔씩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뭐라고 하죠? 그 치세를 누리시는데 그렇게 약간 그 장면에서도 만약에 그 충녕대군마저도 술을 안 먹었다고 하면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 그거지 술을 입에 대는 바람에 제가 억측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그거 너무 술에 대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저는 실력을 보고 얘기한 거니까 따지려면 실력에 따지셔야죠. 저한테 따지면 안 되고 그렇게 아무튼 쭉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많은 왕들이 있었죠. 왕들이 있는데